근데 조물주가 우리의 뇌를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주진 않았다. 근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고 봤더니 아이들의 관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안정화돼야 될 관절이 있고요. 잘 움직여야 될 관절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은 여기 보태로 파란색은 잘 움직여야 되고 어깨는 빠질 수가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잘 힘을 써야 되기도 하고 움직여야 되고 여기 이런 데는 애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가 잘 안정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힘을 줘야 되고 요거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힘을 줘야 되고 무릎은 힘을 줘야 됩니다. 무릎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힘을 주고 반대로 발목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작을 저희들이 300명의 학생들을 다 이와 같이 측정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에듀베이스볼 간단하게 소개받으셨겠지만 그러한 KBO에서 만들어준 이 서비스에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올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떠한 운동을 나름대로 보강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움직임이 뭐냐라고 해서 이것을 좀 알아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릎 굽힘 동작들이 잘 안 되니까 무릎을 잘 굽힐 수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체간의 구부림이 안 되더라. 이 체간이 뻣뻣해가지고 구부림이 안 되는 애들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더라. 제한된 고관절 움직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내려와야 되는데요. 여기가 뻣뻣한 아이들이 허리나 또는 어깨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 고관절이 뒤쪽에도 유연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한 발로 섰을 때 이것을 잘 디딜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것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코어가 좋아야 되는 코어는 이제 복부에 있는 힘이 좋아야 된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부형 여러분.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인조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힘 정도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헬스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PT를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KBO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이런 모임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연성을 잘 만들어주고 안정성을 잘 만들어주고 신경계도 잘 자극을 해주는 트레이닝을 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운동을 시킬 때에 그냥 무작정 우리 선수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님들 저랑 같이 그 중에 한 테스트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했나 어깨 이렇게 한번 옆으로 이렇게 손 내려보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이 주먹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니다. 자 반대로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학부모 여러분 어떠세요? 해보니까 뒤에서 잘 닿죠? 잘 안 닿으시죠? 네, 그러니까 안 닿으니까 이렇게 해서 똑바로 닿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닿으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첫 번째 쓰시는 전략이 고개 숙이게 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들 한 번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관절이 유연해야 될 때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누가 제가 학부형 여러분들께 머리를 구부려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뒤쪽에서 손이 닿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자기가 안 나오는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곳을 쓰는 것이 그것이 또 기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 아이들이 워밍업 할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함으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2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대학원생들과 함께 강원도, 속초, 부산, 포항, 대구 이런 데 가서 지금 속도도 재고요. 실제적으로 야구 퍼포먼스도 재고 손의 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셨잖아요. 이 아이 몇 살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 손이 이것밖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인 겁니다. 이 위로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저게 저렇게도 잘 던지던데요 라고 학부형님들이 얘기하실 수 있지만 영어 한 번만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죠? How long can they take? How long can they play? 그러니까 1년 하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원 가거나 재활센터가 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간단한 운동을 함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주자는 겁니다. 여기 엉덩이 힘 유 선생님이 재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습니까, 학부형 여러분? 네, 20분짜리 강의가 제일 힘든데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운동 전문가로서 운동 컨텐츠를 홍정기 교수에게 사세요, 저희 차대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도 아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제를 수행할 때 KBO에서 이 과제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일단은 이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서 KBO 육성위원회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부형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필드에 있는 전문가로서 아주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가 도울 영역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넘버 2, 이것이 사실은 야구의 위닝, 우승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의 가치관, 자신감, 확신 그리고 앞으로의 정말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잘 체계적으로 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또 돕는 것이 그들의 이 가치관 형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보는 밝은 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제공해주는 KBO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트레이닝이 저렇게 되는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평가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유연한 곳은 유연하게, 힘이 모자란 곳은 힘을 조금 더 줘서 애들이 더 야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트레이닝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아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재밌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20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딱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10 minutes. 10 minutes. 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강연을 들려주시는 홍정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모실 분은요,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야구 선수에게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두 번째 강연은 일명 국가대표 영양사, 대한체육회 태릉 진천 선수촌의 식단과 영양을 담당하시는 조성숙 박사님이십니다. 국가대표 선수 및 프로운동선수단 영양상담 및 자문, 또 서울, 바르셀로나, 베이징, 리우올림픽 등에서 영양급식을 지원하셨고 곧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식은분과 전문위원이십니다. 조성숙 박사님은 유소년 스포츠 영양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조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 학부모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대릉선수촌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선수들의 영양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영양 지원을 하면서 느낀 그 현장에서의 그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동선수들에게 적용이 되면은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승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잘하기 위해서 관리되어야 될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리, 심리, 기술, 전술, 감정, 선수들의 그 특성, 또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잘 관리가 되어야지 운동을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 생리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하나가 영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양도 잘 관리가 돼야 운동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라는 것이 선수들 운동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책에도 나오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저 7가지 요인 중에 3가지씩 요인이 달려있고 전체 합치면 3, 7, 21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4 내지 5%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작은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저 21개를 만약에 우리가 다 풀어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다 그러면은 저 영양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가장 바닥에 영양이라는 거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먹는 게 돼야지 그 위에 기술, 전술, 심리적인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지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또 좋은 그런 성장 발달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수촌에 처음 들어가서부터 오랫동안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선수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수들은 잘 먹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 아마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죠? 왜 운동선수들은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에너지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에너지만큼을 잘 먹어줘야 되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영양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이유라면,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다 쓰게 되고 피로한 물질들도 생기고, 그래서 선수들이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느냐 하는 것, 2가지가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운동 종목별로 또는 포지션별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때에 따라서는 근육을 또 만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체지방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신체가 각각 특성이 있는데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상해, 요즘에 선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부상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영양,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스포츠 영양에서의 새롭게 떠오르는 한 분야입니다. 사실은 일단 부상을 당하고 나서 재활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줘야 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충족시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분야가 있습니다. 이 영양을 충족한다, 에너지를 제가 충족한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충족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도자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도자분들한테 애들을 너무 운동을 많이 시켜서 키가 안 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또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의 아들이 중2에서 중3을 올라갔는데 체중이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느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유소년 선수들의 학부모님들 선수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 유소년층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면 애들이 성장 발달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성장은 안 합니다. 그게 운동을 많이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성장해야 되는 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따르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엄마들은 저한테 뭐 메일 보내시고 뭐 가끔가다 전화도 하셔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키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에너지라는 걸 충족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을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애 홍삼 먹이는데 괜찮습니까? 또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야구하시는 부모님의 자녀인데 군뱅이를 먹이는데 군뱅이. 그래서 이 군뱅이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우리 프로팀에 가면은 선수들이 또 이제 몸이 힘들으니까 뱀 아직도 뱀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에너지를 쓰고 그거를 회복을 못하면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보다 엄마들은 뭐를 먹이면은 괜찮을까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를 먹일까부터.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먹는가 일단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운동을 하는 데에 중요한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조금 채워줘야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를 먹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가 보충제 그죠? 우리가 뭐 홍삼도 먹고 뭐 뱀탐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잖아요. 그것들 중에서도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는 이 균형된 식사라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70-80% 이거가 되면 일단 70-80%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스포츠 영향에서 활용해야 될 약간의 기술 그게 한 뭐 15% 20% 나머지 5%가 뭐를 조금 더 먹어서 도움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영양조사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하면서 선수들이 요것만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70-80%가 되기 위해서 70-80%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뽑아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맵기 음식을 뭐 여러 가지 먹는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양조사를 해보잖아요. 선수들. 그러면은 어떤 선수는 9가지 하루에 먹는 음식 가지수가 9가지고요. 어떤 선수는 21가지예요. 영양조사, 우리가 영양소라는 건 몇 가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50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50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이 마그네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먹고 칼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갖고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 보면 그 50가지 영양소들이 이 음식 저 음식으로부터 들어와서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9가지하고 21가지 먹은 선수의 영양 상태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9가지 먹은 선수들은 칼로리는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지는 몰라도 다른 영양소들은 다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밑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선수들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밥을 먹기는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양소가 충족이 안 돼서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내가 20가지 이상의 음식을 먹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선수단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 가지 또 선수단이 지켰으면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선수단들이 아침에 이제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잘 안 먹고 점심 먹고 바로 운동을 하니까 점심밥도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하고 오후 운동 끝나고 나서 저녁을 이제 먹기는 먹는데 그거 갖고 다 안 되니까 밤에 이제 야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침을 안 먹고 하는 이런 식습관 패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중에서도 이제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야식을 좀 줄이고 아침 식사를 늘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일수록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안 먹는데요. 아침 식사 안 먹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의 아까 말씀드린 영양 충족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또 하나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우유를 안 먹고는 영양소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영양소를 꽂아라 그러면은 칼슘, 또 비타민 B2 같은 거, 뭐 비타민 A 이런 거, 우리 왜 이런데 입 같은데 이렇게 부스럼 같은 거 나고 입 안에 헐고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클 때는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입 큰다고 그랬어요. 입 큰 애냐고 그렇다 그랬는데요. 다 영양 결핍증입니다. 비타민 B2라는 거 부족증인데요. 그게 어디에 많으냐면 우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2-3개 정도는 반드시 먹어라. 이게 운동선수들에게의 지침입니다. 근데 우유를 먹으면 배 아프대요. 우리 이제 농구단에 갔더니 여기 숙소에서 먹고 체육관 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배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설명하려면 힘들고 그런 선수들 어떻게 하느냐. 밥 먹을 때에 우유를 좀 따끈하게 해갖고 밥 먹으면서 우유를 한 3분의 1 정도 조금씩 이렇게 한 입 이렇게 먹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적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배가 안 아프면 먹는 양을 늘려서 우유를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그 발효 음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양하게 나오는 발효 음료들 그것도 좋고요. 또 뭐도 좋냐면 요거트 제품들 요즘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고요.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얼음으로 얼린 거 말고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하루에 2번이나 3번이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부족한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 우리 애 키 크게 한다라고 뭐 한의원 데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이런 기본적인 이 원칙들을 지키는 거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김치도 안 먹고 어린 선수들로 갈수록 야채, 과일도 안 먹고 그러는데 그거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안 먹고는 또한 영양 충족이 안 되어지는데요.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엄마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먹는다 그러는데요. 먹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저기 보면은 그림에 이 샐러드에다가 위에 이제 달걀도 이렇게 삶아서 놓고 뭐 치킨 너겟 같은 것도 튀겨서 놓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또 소스를 선수들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선수들이 안 먹어서 안 먹는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는 그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Supportive Environment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면 엄마들 또 선수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야채를 안 먹으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그랬을 때에 선수들이 자기의 먹는 습관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또 몸 상태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지 또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분 섭취 많이 하라는 거, 물 많이 먹으라는 거. 운동 선수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는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수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먹어주라는 게 그다음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짠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짠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왜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 저기에 이제 염분의 성분들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이외의 영양소들을 안 먹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햄버거를 먹을 때 우리가 우유랑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콜라랑 먹잖아요. 그러면 우유나 뭐 이런 거에 있는 성분을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치킨을 먹어도 우리가 콜라랑 먹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에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들이 못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저런 식품들을 아주 먹지 마라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적게 먹어라. 이게 이제 그 다음 얘기고요.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식사할 때는 즐거워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팀들을 많이 다니는데요. 어떤 팀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발랄하기도 하고 뭐 제가 또 여러 팀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식사할 때의 분위기는 즐거운가. 제가 오랫동안 이 영양사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같은 사람이 제일 잘했다, 그 일을 잘했다, 그거는 뭐랑 생각하냐면은 선수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기분이 좋아서 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주는 거, 그게 아마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한 상태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밥 먹을 때는 즐거울 수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팀들을 가면서 어느 프로 축구팀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팀이 옛날에는 이제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에는 계속해서 우승을 했는데 후반 경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팀이 이제 승리가 안 되니까 감독님이 구단에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고려해봤는데 먹는 게 확신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한번 태릉 선수촌회를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오셔서 제가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팀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생각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아침 식사를 안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녁 식사로 많아지고 아침 식사를 안 먹고 하는 그 식사 패턴, 그거 고치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스포츠 영양에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는 뭐라 그랬느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에 가장 중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회복 음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 음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복 음료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좋은 성분은 탄수화물이라는 거, 당질하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를 3대 1 정도로 섞어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못 알아듣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스포츠 음료가 이렇게 한 병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컵을 덜고 거기에 설탕 반 컵, 무슨 컵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종이컵, 커피 자판기 나오는 종이컵에다 설탕 반 컵, 또 프로테인 파우더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 프로테인 파우더 같은 거 반 컵 정도 흔들어 놨다가 먹게 되면은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소모했는데요. 그거를 빨리 채워줘야지 몸이 다시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그 회복 음료를 먹었을 때가 가장 빨리 몸이 정상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그러면은 스포츠 음료에다가 설탕하고 프로테인 파우더 넣어서 먹어야 되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거 뭐 안 먹으면은 저희가 제일 또 쉬운 거는 미숫가루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정도의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떤 팀은 뭐라 그러냐면은 초콜릿하고 우유하고 먹는데요. 그것도 좋고요.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먹는데 그것도 좋고요. 탄수화물이라는 거하고 단백질이라는 게 좀 섞여서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상태로 먹어줬을 때가 그 쓰고 난 그 에너지를 재충전시킬 수도 있고 또
이 근육이 부상되고 이렇게 근육이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을 빨리 재활시킬 수 있고 해서 그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하면서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식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시합부터 사실 진짜 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반기 두 팀, 후반기 두 팀이 이렇게 올라가서 결승을 했는데 우승은 아니고 준우승을 했는데요. 감독님이 저하고 준우승 했지만은 준우승 하고 나서 저하고 피지컬 트레이너 공로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로 그 영양 먹인 게 그 조 박사가 한 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수들이 식사하는 게 일단 즐거우면은 선수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식사라는 게 어떻게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 아스널 팀의 벵거 감독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선수도 가 있었던 적이 있고 해서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감독 생활을 하다가 아스널 팀을 맡아갖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혁신을 4가지를 이렇게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식이요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감독을 하시면서 일본 식사를 보고 이게 건강식이고 이게 선수들한테 좋은 식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한식 이게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스널 팀에 가서 그런 식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우리가 먹던 스테이크 그냥 달라. 끝나랍니다. 우리가 먹던 그 스니커즈 그거 달라 막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 감독이 계속 그거를 안 된다. 이제 그 감독의 그 고집대로 이제 이렇게 식사 방법을 변화를 시켰고 나중에는 유럽 선수들이 그 아스널 팀의 그 벵거 식단이 뭐냐 도대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고 아마 이제 선생님들 여기 계신 그 학부모님들도 기억하실 건데 우리나라도 축구팀 외국 감독이 오시고 나서 그 스파게티를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를 들으실 텐데요. 그렇게 육류 위주보다 이제 그 배합을 이렇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적절하게 하는 그런 식사에 대해서가 높이 이제 평가를 받았다 그런 그 보고가 되어져 있고요. 이 한 가지는 또 이제 야구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이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선수가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었는데 이 감독님이 이제 농담하시느냐고 고양이를 쥐가 났다고 이제 고양이를 풀던지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렇게 선수들이 쥐가 나는 게 이 선수들의 체 수분의 균형, 전해질 균형 이게 깨져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다 그 선수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이 먹는 영양 이것도 과학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된다 이제 이런 그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싫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선수들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선수들이 이 훈련하고 급식하고 식사하고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일본 가서 전지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전지훈련 할 때에 일본 팀에서 내놓은 식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식사를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간 20분 안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라는 거를 잘 배합해갖고 내놓은 식단이라 제가 보면서 이 기사 내용을 여기 하나 실어놨고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IOC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이렇게 합의문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영양이 운동 수행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영양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 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영양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다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마지막 장으로 실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교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야구 선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강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SBS 스포츠 해설위원님과 KBO 육성위원이신 이종열 위원님이십니다. 공부하는 야구인으로 알려진 이종열 위원님은요, LG 트윈스 선수 및 코치로 활동하셨고, 프리미어 12, WBC 국가대표 전력 분석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이종열 위원이 들려주실 강연의 주제는 운동선수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말하다입니다. 큰 박수로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야구하는 학부모님들이신가요? 전체 다인가요? 많은 분들 있으세요? 초등학교 야구 학부모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요?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걱정되네. 제가 지지난주에 중학교 서울시 야구 선수 중학교 한 150명인가 같아 이렇게 강의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학생애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다고 했어요. 왜 간다고 했냐면 저는 가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즐거운 게 있었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느끼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좀 느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공감을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셉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셀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 강박관념이 과연 발음도 안 되네. 과연 정말로 옳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딸이고 저 옆에는 저희 아들이에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아들이고 저희 중학교 2학년이 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렀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육성위원으로 그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이나 중학교 선수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유명해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야구 선수겠죠. 그래서 유명한 선수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1번이 운동선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현실적으로 뭐 교사도 나오고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조금씩 변하긴 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원해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야구를 하시는 부모도 있고 아닌 부모들도 있죠. 그러면 일단 공부나 야구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면 S고등학교나 뭐 W고등학교, 뭐 K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뭐 K대학이나 Y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성공은 프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의사와 판검사가 1등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보면. 근데 의사와 판검사가 된다고 다 행복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요 유채연이라는 학생이 자기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부모님이 바라는 건
의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아이들의 꿈은 축구 선수가 제일 많았어요. 아마 저게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오신 분들은 1차적으로 잘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의사나 판검사가 정말 되게 바라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야구장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프로에 입단해서 돈 받은 이후에 가끔 오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구장을 정말 안 오셨어요. 대신 이제 어머니는 저를 밀어주셨어요. 여기 아시지만 저 때도 야구하려면 돈이 좀 필요했거든요. 장비도 사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고 뭐 간식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의지와 저희 어머니의 힘이 같이 결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에 입단해서 여기 앞에 계신 김용달 코치님을 만나서 19년간 선수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코치를 했고 코치를 이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서 공부하러 미국에도 갔었고 갔다가 와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제가 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서포트 해주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는 얘기는 우리 아들은 잘하고 있는데 기회가 없다 라는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회가 없지 않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은 저 닮았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딸은 미국에서 축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기계체조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체중 2학년인데 다 유니폼 입고 있는데 혼자 추리닝 입고 있죠. 후보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소년체전 대회를 나가는 거였는데 유일하게 후보여가지고 저렇게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주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내가 체조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아이들 하는 걸 보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잘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안 할 때 네가 조금 더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작년 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소년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은메달까지 땄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도와줄 수 있었던 건 기다렸어요, 그냥. 근데 애엄마는 막 난리가 났어요. 뭔가 해야 되고, 뭐, 레슨도 좀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원했던 건 본인이 찾기를 바랬어요. 제가 뭐 체조해본 적도 없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야구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반대로 아이들한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뒤로 갔네. 저희 딸 얘기만 하면 저희 아들이 서운해하니까.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을 때 안 한 스포츠가 없습니다. 야구부터 시작해서 농구, 축구, 풋볼 모든 스포츠를 해서 한국에 처음에 와서 농구를 하겠다 그래서 농구를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겠냐고 했더니 미국에서 했던 거하고 한국에서 했던 방식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가서 농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보냈어요. 또 해라고. 그랬는데 다시 이틀 만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부모님의 의지대로 내가 옛날에 야구 선수 하고 싶고 내가 농구 선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혹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해보니까 저 아이들을 이길 수 없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공부하고 또 요즘에 서클 활동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배재중학교 다니는데 PCS라는 축구 클럽이 있어요. 거기 가서 축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을 설득하든 말든 무슨 수를 써서 주장까지 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아시아 챔피언십 전력 분석했던 내용인데, 이제 일본 대표팀하고 이제 뭐 결승전 하기 전에 이제 선발 투수 올라왔던 선수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선동열 감독님이 얼마나 이기고 싶었냐면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받은 자료를 저한테 줘서 이제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력 분석의 입장이나 부모님의 입장이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걸 받을 수 없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회를 하면서 좋았던 건 선수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선수들 앉아있고 제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보통은 하품을 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프로팀은 더 합니다. 프로팀 자료 이만큼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또는 핵심 사항을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질문이 많았다는 거에 1차적으로 좋았고, 두 번째는 코칭 스텝이 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게임 때 활용하는 모습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은 거기까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KBO 육성위원으로서 학생들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냐, 그 시간에 야구를 해야 되냐 라고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지식이라는 건,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뭉쳤을 때 생명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생명력이 곧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 학생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특성화 학급이나 특성화 학교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야구가 됐던 다른 종목이 됐던 다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지완 선수인데 잘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이렇게 없네. 학생만 2명. 이거 못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도저도 아니신 분은 몰라서. 정답이에요. 이거 잘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야타코 김성룡 감독님 잘 쳤다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의 시각을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못 쳤다고 얘기를 해요. 왜 못 쳤냐고 하면 우리는 그 짜여진 틀 안에서 벗어나면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야구뿐이 아니고 어디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요 장면은 아까 그 그림 전날 모습이고요. 자, 이 장면이 아까 그 그림이에요. 말로 홈런 때렸어요. 이것도 야구인들이 보면 다 잘못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왜 보여드리는 것 같으세요? 좋은 그림인가요? 아니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따라하시죠. 따라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랑 야구를 그렇게 봤는데도 저거 보여줬더니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뭐 하는 거.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대영 선수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자기는 이 왼손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왼손이 이렇게 덮어지니까 자꾸 2루 땅볼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예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로 폼을 잡고 나니까 3할 이상을 때리고 FA도 하고 인생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본인이 일단 고민을 해서 선택했다는 게 가장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세가 이상하거나 뭔가 보기가 좀 불편할지라도 한번 믿어보세요. 왜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혹시 더 큰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나지완 선수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저게 잘 됐을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 테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자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왜 그 타격 폼이 잘 됐다고 하냐면 그 공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의 폼이 똑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생긴 것도 다른데 가지고 있는 팔다리의 길이, 근력도 전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획일적인 거 좋잖아요. 짜장면 통일, 짬뽕 통일. 그 상황에서 혼자 손들면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 좋은 프로팀에 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지 않으면, 저도 저희 아이들을 믿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나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가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BO가 있는 건 지속적인 흥행을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흥행은 역시 제일 첫 번째는 좋은 야구 선수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좋은 야구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선 지금 여기 와 있는 아이들처럼 야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중에서 지금 와 있는 선수 중에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잘 커나가게 만들려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밀어주는 게 중요한데, 다 보시면 누구 엄마가 어쩌고 했더라, 누구 엄마가 이거에 굉장히 흔들리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왔다고 하면 막 더 불안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디 가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 분들은 시간을 안 맞췄지만 저는 딱 20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요. 베이스볼 레슨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위원님께서
실제로 또 운동선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더 와닿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1부 마지막 강연 순서입니다.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1부 마지막으로 강연을 하실 분은 야탑고등학교 야구감독이신 김성용 감독님입니다. 45회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 우승, 2011 한국 고교야구대회 국가대표팀 코치, 2013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셨습니다. 김성용 감독님의 강연 주제는 선수 진로 지도 및 고교 야구에 대해 말하다입니다. 큰 박수로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야탑고등학교 야구 감독입니다. 운 좋게 한 20년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니까 금방 또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수많은 제자들, 학부모들 많이 생각들 나죠. 네. 근데 제가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래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말도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예, 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지도자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 부분들, 저희가 상담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좀 빨리 끝나면은 부모님들한테 좀 질문도 좀 받고 좀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앞에 진로라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자로는 나갈진 길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선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진로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로 부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참 정답인가 좋은가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죠. 부모님들은 통행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든 내 자식이 잘 되고 시합 뛰고 좋은 데 진학하고 프로가고 그런 생각에서 저한테 야구선수로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선수가 물론 야구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는 선수가 있고 제가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계속 야구 쪽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 아니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물며 올해 저희가 봉황대기 우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운 좋게든 어떻게든 20년 만에 우승을 해갖고 좀 많이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수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저항회이든 고항회이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야구가 9명 시합 뛰는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뛰지 못하신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저는 되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3학년 학부모님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시합을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참 기쁘기도 하고 진짜 즐겁고 이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합 못 나간 선수들한테는 미안하고 학부모님들 보기도 참 눈치 보이고 자 이런 부분이 만감이 교차가 되죠. 근데 시합 끝나고 어떤 3학년 학부모님이 면담을 상담을 하자고 해서 했더니 왜 우리 아들은 시합을 안 내볼 수 있냐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선수를 살리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시합에 어떻게 되면 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감독이 때 당시에 냉정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먹히지가 않죠. 근데 결국은 진학 부분이죠. 진학. 근데 진학에서 부모님께서 아니 시합을 한 번이라도 더 뛰면 진학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입시 원서도 더 좋은데 낼 수 있는데 이런 이슈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는 운동보다는 정말 어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이나 가서 해외 다른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수를 어떻게 하고 먼저 이렇게 견학을 한번 보냈습니다. 외국에 미국에 있는 그 연기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선수가 갔다 오더니 저한테 감독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했더니 제가 꿈꾸던 데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진짜인가? 그랬더니 그 언어 부분이나 너무 애가 그런 쪽에 소질이 있어서 넌 잘 되겠다. 앞으로 너가 이 한국 야구에서 단장도 할 수 있고 뭐 사장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꼭 프로 야구 선수로서만 성공한다는 건 정말 무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부모님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저한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진로라는 부분인데 한 가지 쪽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니 뭐 생각도 좁아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놓고 간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저희 학교 선수들이 뭐 잘 되는 선수도 있고 못 되는 선수도 있지만 잘 되는 선수 되게 많아요. 좋은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도 많이 오는데 뭐 제가 저 나름대로 선수를 딱 판단했을 때 이 선수는 투수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유를 해서 야 너 내가 봤을 때는 포수보다는 투수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투수보다는 야수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면 성공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왜 우리 아들은 투수를 안 시켜줍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켜달라면 시켜줘야죠. 근데 시켜주고 나서 문제가 뭐냐? 별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이렇게 감독 코치하고 먼저 상의를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라 이게 진로 이 부분이 되게 무거운 얘기지 않습니까? 앞에 계시는 홍 교수님이나 조 교수님께서 진짜 좋은 얘기 하셔서 하나라도 얻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저 감독 저 뭐야 저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유소년 야구 하시는 분들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팩트도 중요하고 또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아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라도 부모님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좀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이 진로를 하는데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잃은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정말 야구가 아니라 정말 부모는 이 애가 뭐를 잘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소질이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무조건 넌 잘 쳐야 돼, 잘해야 돼. 뭐 지구 나거나 잘 못 치면은 집에 가서 막 욕하고 혼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표정들이 어두워요. 어둡고 막 그래서 그래도 왜 그러냐면 저 진짜 야구하기 싫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이 넌 새끼 왜 그것밖에 못해? 너한테 내가 투자한 게 얼마 때문에 이러시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구 아니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야구를 안 된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완전 길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야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가 야구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까 이종열 해설위원처럼 여러 방면을 갈 수 있게끔 더 봐주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17년도 초등 중등 현황인데요. 다른 건 거의 수련 안 돼. 이 팀 수하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생 숫자하고 중학교는 1학년 숫자만 보면 아실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조사한 거는 본 거는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만 지금 조사한 거예요. 리틀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리틀은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리틀 감독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훨씬 더 리틀 선수들이 더 인원수도 많고 더 저변이 크게 확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리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진학반도 있고 취미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숫자를 더해보니까 굉장히 한 400명 정도가 리틀하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중학교에서 뽑는 인원수는 800명인데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다. 그거 좀 조사를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좀 좁아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73개 고등학교에서 810명입니다. 대학은 1학년 386명.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부분이 굉장히 고등학교에서는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이 선수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다 한 500명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유학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독립야구단이나 그런 데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아예 그 진로를 아예 바꾸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 형식의 그 구조인데 점점점 좁아지죠. 점점점 좁아지는데, 근데 저희가 항상 목표가 프로지 않습니까? 프로인데 프로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수는 110명, 1차 지명 10명 빼놓고 2차 라운드에 나온 거는 100명입니다. 근데 여기 고등부, 대학부에 합치고 그 다음에 또 독립야구단이라는 그 선수에서 이렇게 좀 한두 명 나오고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유턴하는 선수들, 그 다음에 그 유학생 했던 친구들이 야구 실력에서 다시 뭐 드래프트 시장에 들어오고, 혹시 그 프로야구 선수 되는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뭐 4.1%라고 4.1%? 예, 좀 틀려지긴 하는데 4.1%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확률이 되게 아주 낮죠. 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무겁지 않습니까? 괜히 제가 발표하면서도 막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상한 얘기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수로서의 이 부분은 정말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갈림길에서 있는 거죠. 이제 선수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갈림길을 가느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도자, 저 같은 지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트레이너, 경기 기록원, 심판, 뭐 에이전트, 그 다음 프런트,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스포츠로 갈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포츠 트레이너나 이런 마케팅이나 구단 뭐 프런트는 사실 경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경기인 출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 뭐 지금 스포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뭐 트레이너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운동하는 선수들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데, 그냥 공부만 했던 트레이너들은 그냥 자기 얘기들만 하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한다 보니까 그 선수들하고 좀 약간 갭이 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 우리가 계속 살릴 수 있으면은 이런 쪽으로도 충분한 길이 있으니까 너무 뭐 낙담하지 마시고요. 뭐 선수로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가야 되지만 목표는 크게 잡지만 소질이 예를 들어서 기록원 쪽에 소질이 있다.
뭐 기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구단 프런트 쪽으로 가면 나중에 뭐 단장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장님도 할 수 있는 거고, 마케팅도 하면 여러 가지 그 돈을 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지는 아까 이정열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전혀 다른 세계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끼가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그맨도 저도 개인적으로 개그맨들하고 좀 친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행사할 때 보면 와요. 오셔서 보면서 야, 너 진짜 소질 있어, 얼굴 재밌어. 너 우리 그 에이전트 쪽으로 와. 그래서 진짜 가는 친구도 하나 있어요. 진짜로. 딱 보자마자 너 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행사 와서 뭔 얘기 했더니 얼굴 자체가 벌써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런 거 진짜 뭐 연예인들 중에 뭐 탤런트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도 보니까 잘생긴 뭐 친구들도 있네. 너무 잘생겼네. 꼭 야구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돈 많이 버는 기업가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뭐 학자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뭐 유학 가서 좋은 공부를 해서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직업군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야구로서 성공하는 건 정말 좋죠. 저도 그게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른 시각으로 또 보고 선수들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라는 거죠. 저도 사실 한 20여 년, 10몇 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잡고 무조건 세게 하고 연습량 많이 하고 그런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경험도 쌓이고 그 스포츠는 야구는 특히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소질 있는 선수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해서 좋은 선수 만들고 또 다른 소질이 있는 선수는 다른 또 직업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짧게 끝난 것 같아요. 없나? 네, 감독님 걱정과는 다르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